팀 페리스 The 4-Hour Workweek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팀 페리스의 The 4-Hour Workweek 국내 번역으로는 4시간이라는 책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자가 아닙니다. 진짜 메시지는 덜 일하면서 더 자유롭게 사는 법이에요. 빌 새로운 부자뉴 리치의 개념,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선택권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지를 스스로 고를 수 있는 힘, 바로 그게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에 즐긴다는 방식을 부정합니다. 대신 미니 은퇴, 즉 인생 중간중간에 작은 휴가와 자유를 여러 번 누리라고 권합니다. Do Dear Framework 4시간 원칙, 책의 핵심은 D 단계의 D로 정리됩니다. D Definition 정의, 내가 원하는 삶을 분명히 하고 성공의 기준을 새롭게 세운다. E Elimination 제거, 파레토 법칙, 즉 80-20 법칙을 적용해 불필요한 80%의 일을 없애고 중요한 20%에 집중한다. A Automation 자동화, 반복적인 일은 아웃소싱, 가상비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수입이 알아서 굴러가게 만든다. L Liberation 해방,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원격 근무, 여행,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삶을 설계한다. 4. 실제로 도입하는 방법.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말이네 하고 끝내지 말고 직접 적용하는 겁니다. 목표를 적어라. 드림라이닝 기법을 활용해서 6개월 1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을 구체적으로 쓰고 필요한 수입을 계산한다.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이메일 확인 시간을 정해두거나 회의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방해 요소를 차단한다. 자동화 시스템 만들기, 단순 업무는 아웃소싱, 사업을 한다면 전자책, 온라인 쇼핑몰 같은 자동화 수입 구조를 설계한다. 자유실험, 회사에 다닌다면 일주일에 하루만 재택근무를 요청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결과로 증명하면 점점 확대할 수 있다. 작게 시작해서 확장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딱 2가지. 버릴 수 있는 일을 정하고 한 번이라도 아웃소싱을 시도해보세요. C. 팀 페리스는 누구인가? 책의 설득력이 큰 이유는 저자 본인이 직접 실험해봤기 때문입니다. 2001년 브레인 퀴큰이라는 회사를 창업해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이후 이 회사를 매각하면서 4시간 원칙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죠. 지금은 페이스북, 알리바바, 우버 같은 기업의 초기 투자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의 팟캐스트 팀 페리스 쇼는 누적 다운로드가 10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즉, 책 속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직접 살아본 사람의 경험담이라는 거죠. 콜 핵심 메시지.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원하는 삶을 살라. 덜 일하면서도 더 잘 살 수 있다.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니라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재설계하라는 제안이에요. 오늘은 팀 페리스의 The 4-Hour Workweek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버리고 무엇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원하는 자유는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이미 답은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그로서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과 자유를 위한 좋은 책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얻는 기술.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인간관계와 대화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든 인간적으로 인정받든 결국 사람을 얻는 게 가장 큰 자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나는 말주변이 없어. 혹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 너무 어색해하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레일 라운지의 베스트셀러 사람을 얻는 기술 The Art of Winning People to My Side입니다. 1. 책의 핵심 메시지. 이 책은 무려 12가지의 대화 기술과 관계 노하우를 알려주는데요. 특징은 아주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당장 오늘 모임이나 직장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인상은 80%가 외모와 행동에서 결정된다. 상대의 전문 용어나 관심사를 대화에 녹이면 단번에 친밀감이 생긴다. 우리야보이라는 단어가 강력한 공감 효과를 낸다. 이 실생활 적용 사례 5가지. 책에서 소개하는 기법 중 특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미러링,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를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에코 효과, 상대가 한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해서 대답하기. 인스턴트 메모리 만들기, 첫 만남에서 즐거운 경험 하나 남기기. 구체적인 칭찬, 좋아요가 아니라 마지막 결론 부분이 정말 설득력 있네요처럼 구체적으로 말하기. 작은 호의 베풀기, 사소한 도움이라도 관계를 깊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씬 저자 레일 라운지 소개. 저자인 레일 라운지는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예요. 극심한 수줍음을 극복하고 브로드웨이 연기 경험까지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책은 26개 언어로 번역됐고 실제 기업 언론 대학에서 인간관계의 달인으로 불립니다. 이 책이 필요한 사람들,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 직장에서 협업이 필요한 분, 네트워킹 자리가 어색한 분, 자기 개발과 소통 기술을 배우고 싶은 분, 누구나 한두 가지 기술만 익혀도 사람을 대하는 자신감이 훨씬 달라질 겁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행동의 반복입니다.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미러링을 해보세요. 혹은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살짝 반복해주거나 구체적인 칭찬을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순간부터 상대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그로서 채널에서 앞으로도 자기 개발, 인간관계,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 14주 프로젝트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이쇼 히로시의 베스트셀러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책의 핵심 14주 프로젝트를 한 주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침형 인간으로 변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주차 변화의 기회를 잡아라. 첫 주는 단순히 알람을 맞추고 일찍 일어나는 단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왜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야행성 생활이 가져오는 문제를 인정하고 지금 내 삶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걸 자각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주차 자기만의 스타일을 파악하라.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산책이나 운동이 잘 맞을 수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조용히 독서나 글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기상법과 아침 루틴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3주차 자신을 세뇌시켜라. 이 시기에는 정신적인 장치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아침형 선언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칭찬하고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라는 자기암시를 반복합니다. 생각보다 이 단순한 행동이 동기를 끌어올리는 힘이 큽니다. 4주차 저녁 시간부터 바꿔라. 아침형 인간은 결국 저녁형 인간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야근, 야식, 술자리, 게임 등 밤을 갉아먹는 습관을 줄이고 저녁을 단순하게 보내야 합니다.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거나 감성적인 활동으로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5주차 수면 시간을 정하라. 적정한 수면 시간은 6시간이나 8시간 같은 짝수 시간이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패턴을 만드는 것. 이상적으로는 11시 전에 잠들고 5시 이전에 기상하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6주차 잠들기부터 시작하라. 잠을 잘 자는 방법이 핵심입니다. 잠들기 전 스트레칭, 따뜻한 우유 한 잔, 잔잔한 음악, 시원하고 통기성 좋은 베개. 수면 환경을 조정하면 숙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7주차 아침 30분의 변화를 시작하라. 이제 본격적인 기상 실천 단계입니다. 일단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비록 일찍 자기 어려운 날이 있어도 기상 자체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8주차 낮잠과 비타민으로 도움을 받아라. 아침형 생활을 시작하면 낮에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과 비타민, 신선한 과일 야채 섭취로 체력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9주차 빛을 활용하라. 빛은 최고의 알람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기상하면 생체 리듬이 자연스럽게 조율되고 체내 시계가 리셋됩니다. 커튼을 열어두고 자거나 기상 직후 바로 햇살을 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10주차 산책을 시작하라. 아침 공기를 마시며 60분 정도 걷습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뇌가 맑아지며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11주차 산책을 최대한 활용하라. 단순히 걷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산책 코스를 고정해두고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날의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또 산책 중에 하루 계획을 정리하면 생산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12주차 체조와 요가를 병행하라. 아침 산책만으로 부족하다면 가벼운 체조나 요가를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몸이 부드럽게 풀리고 수면에 잔여 피로도 사라집니다. 13주차 아침의 뇌를 자극하라. 이제는 두뇌를 깨우는 단계입니다. 아침 독서, 하루 계획 세우기 혹은 왼손으로 양치질 같은 작은 뇌 자극 활동, 간단한 당분 섭취도 뇌의 활동을 돕습니다. 14주차 온 가족을 통참시켜라. 마지막 단계는 아침형 습관을 가족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부부, 아이와 함께 아침을 즐기면 자연스럽게 생활이 굳어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은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 14주 동안 마음가짐 저녁 루틴 수면 습관 기상 패턴 산책과 운동 두뇌 자극 가족 동참까지 단계별로 변화를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소박하지만 반복 가능한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으로서 채널은 앞으로도 책과 자기계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uit Branding Story.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책 김신의 과일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브랜딩이 왜 중요한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브랜드라고 하면 거창한 회사나 유명한 로고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김신의 과일의 주인공 김도영 대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전할 수 있을까에서 출발했어요. 단순히 티셔츠를 만든 게 아니라 티셔츠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김신의 과일 티셔츠에는 사과, 바나나 같은 단순한 과일 그림이 들어가 있지만 단순한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입고 싶어지게끔 만든 스토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브랜드는 결국 사람들이 왜 너를 떠올려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일이거든요.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건 김 대표가 창업 초기부터 거대한 성공을 바라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일단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했고 팬이 생겼고 매출도 따라왔죠. 여기서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창업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나 보다 내가 왜 이걸 좋아하고 왜 하고 싶은가가 먼저라는 거죠. 이게 바로 브랜딩의 출발점입니다. 김신의 과일에는 작은 브랜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도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반엔 사람들이 저런 게 팔리겠어? 라고 했지만 꾸준히 재미있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반응이 쌓이더라는 겁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그 실패가 브랜드의 색깔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고민 중이신가요?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글쓰기, 유튜브, 운동 작은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까입니다. 김신의 과일처럼요.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입니다. 김 대표는 티셔츠를 팔면서 단순히 이거 예쁘니까 사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김신의 과일 가게에서 파는 티셔츠예요라는 컨셉을 잡았고 사람들이 저건 그냥 옷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구나 하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게 곧 차별화였던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경쟁이 치열한 시대일수록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적 차별화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스토리가 기억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브랜드에도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내 삶을 브랜드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로 남고 싶으신가요? 김신의 과일은 과일 티셔츠라는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하고 귀여운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브랜드처럼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을 읽으며 느낀 건 결국 브랜딩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남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 바로 그 꾸준함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공감을 불러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다면 김신의 과일처럼 아주 작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시작해보세요. 티셔츠 한 장에서 출발한 브랜드가 이렇게 성장했듯이 여러분의 작은 시도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신의 과일 이야기를 통해 브랜딩과 인생에 대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과 성장 그리고 브랜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료 강의 100개보다 강력한 브랜딩과 마케팅 핵심.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주제 유료 강의 100개보다 강력한 브랜딩과 마케팅 핵심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어떻게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예요. 당장 매출을 올리고 싶고 광고를 돌려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광고비가 꺼지는 순간 매출도 바로 멈춘다는 겁니다.
반대로 브랜드는 다릅니다. 브랜드는 광고가 없어도 계속 작동합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나를 떠올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1. 돈보다 앞서는 브랜딩.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돈보다 브랜드가 먼저다. 돈을 쫓는 순간 단기 성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꽃놀이처럼 금방 사라져요. 브랜드는 불씨처럼 오래 타오릅니다. 광고를 끊어도 이벤트가 끝나도 브랜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있습니다. 듀 한 문장의 기억? 여러분, 브랜딩의 본질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사람은 하면 떠오른다.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브랜딩이에요. 예를 들어 정밀한 보철을 잘하는 치과 혹은 아픈 경험 없는 치과. 이렇게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워야 합니다. 복잡한 슬로건이나 긴 설명은 사람들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하지만 한 문장은 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3. 차별화는 꾸준함에서 온다. 많은 분들이 차별화를 특별한 아이디어에서 찾으려 합니다. 근데 진짜 차별화는 꾸준함에서 나와요. 남들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같은 메시지를 계속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에서든 유튜브에서든 SNS에서든 톤과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고 쌓이면 그게 곧 차별화예요. 어쩌다 한번 특별한 아이디어를 던지는 것보다 꾸준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C. 신뢰가 최고의 자산. 여러분, 광고와 이벤트는 잠깐 반짝하는 효과만 줍니다. 할인 행사, 한정 이벤트. 효과는 있지만 금방 끝나요. 하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고객이 자발적으로 다시 찾아오게 만듭니다. 이 브랜드는 믿을 만하다. 이 인식이 쌓이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도 고객은 계속 들어옵니다. 브랜딩은 결국 신뢰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죠. 5. 현실 적용 방법. 자, 이쯤에서 정리해보죠. 브랜딩을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가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주는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에 일관된 흔적을 남기세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채널은 달라도 메시지는 같아야 합니다. 내 이름을 검색했을 때 일관성이 보이면 그게 바로 브랜드예요. 셋째, 당위 매출보다 장기 신뢰를 우선하세요. 당위 매출이 올라가도 신뢰가 없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있으면 매출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따라옵니다. 큐 정리. 결국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예요. 돈을 쫓으면 단기, 브랜드를 세우면 장기. 여러분, 돈을 당장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오래 가고 싶다면 브랜드라는 뿌리를 먼저 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창업과 마케팅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한 문장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읽고 피드백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행복한 그로서 채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 브랜딩, 그리고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는 것 1% 승부를 건 약손명가 김현숙 대표의 성공 이야기.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K뷰티 업계에서 전설 같은 성공을 이룬 인물 약손명가 김현숙 대표의 이야기와 그녀의 책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에 승부를 걸어라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성공기가 아니라 우리가 삶과 비즈니스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특히 좋아하는 것 99%보다 잘하는 것 1%의 승부를 걸어라라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1책의 핵심 메시지. 김현숙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좋아하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 경쟁력이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열정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힘이 됩니다. 그 성공 스토리 500만 원에서 100억으로 김현숙 대표는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 자본도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시도가 지금의 약손명가로 성장했습니다. 단 하나, 수기관리 손기술에 집중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약손 테라피를 만들었고 작은 성과를 쌓으며 브랜드를 키워갔습니다. 지금은 국내 100여 개의 해외 31개 지점을 가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3. 약손명가의 차별화된 서비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약손명가는 기계나 화학적 요법을 거의 쓰지 않고 오직 손으로만 관리합니다. 작은 얼굴 만들기, 슬림 바디 관리, 웨딩산 후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고객이 직접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석고본을 떠서 보여줍니다. 이런 차별화된 경험이 재등록률과 추천율을 높였습니다. 4. 성공 철학 교육과 실력. 김현숙 대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오래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손명가는 직원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본사 인증을 받아야만 체인점 개설 가능, 체계적인 사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집중, 즉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실력과 신뢰를 쌓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5.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만의 1% 능력 찾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걸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 경쟁력입니다. 둘째, 작은 성공을 반복하기. 처음부터 큰 성과를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성취를 쌓으며 신뢰와 자신감을 만들면 됩니다. 셋째, 집중과 꾸준함. 한 가지를 정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6. 김현숙 대표의 저서. 대표적인 책으로는 오늘 소개한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에 승부를 걸어라가 있고 노동한 시크릿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두 권 모두 자기 개발, 경영 전략, 그리고 K-뷰티 업계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됩니다. 결국 김현숙 대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1% 능력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건 많아도 진짜 잘하는 건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에 집중했을 때 우리의 가능성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과 성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에 읽는 장자.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책 50에 읽는 장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50 이후의 삶에서 부딪히는 근심과 무게를 덜어내고 마음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단순히 철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장자의 구절 28가지와 저자의 실제 경험을 곁들여 현실에 와닿는 지혜를 전해주죠. 1. 장자, 그는 누구인가? 먼저 장자라는 인물을 간단히 짚고 갈게요. 장자 기원전 369-289년경는 전국시대에 살았던 도가 사상가입니다.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았지만 훨씬 자유롭고 비유와 우화를 통해 삶의 본질을 이야기했죠. 대표적인 이야기 호접지몽, 나비 꿈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건가?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건가? 현실과 꿈, 존재와 인식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비유죠. 장자는 이렇게 늘 본질을 흔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책의 구조와 특징. 50에 읽는 장자는 장자의 방대한 사상 가운데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 필요한 28가지 구절을 선별해 담았습니다. 각 장은 욕심 대신 자유, 후회 대신 준비, 외로움 대신 성찰, 이런 식의 단어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간단한 대비지만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특징은 저자의 경험이 함께 담겨 있다는 점이에요. 저자는 젊을 땐 부와 명예를 좇았지만 결국 장자의 철학 속에서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이 독자에게 진정성을 줍니다. 3. 핵심 가르침. 이제 책 속 주요 메시지를 몇 가지 뽑아볼게요. Eat 비움, 빈 배의 비유. 장자가 즐겨 쓴 비유 중 하나가 바로 빈 배입니다. 빈 배와 부딪히면 화가 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누군가 탄 배와 부딪히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갈등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죠. 기좌치와 좌망. 좌치는 앉아 있어도 마음이 이리저리 떠도는 상태. 좌망은 모든 잡념을 잊고 자기 본질을 들여다보는 상태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서 일상에서 어떻게 근심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을지 알려줍니다. 3단어쌍으로 배우는 전환, 욕심 자유, 후회 준비, 외로움 성찰, 공허함 배움, 포기 활기.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 후반부가 훨씬 가볍고 긍정적으로 달라집니다. 4. 50 이후에 더 와닿는 메시지. 50이 넘어가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들이 있죠.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 홀로 남을지 모른다는 외로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공허함. 장자는 이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태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후회 대신 지금부터의 준비, 외로움 대신 자기 성찰, 공허함은 새로운 배움으로 배우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를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은 내려놓되 마음은 활기를 유지하라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핵심 메시지 5가지 정리. 책이 전하는 본질적인 가르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움, 집착과 근심을 내려놓기, 무의자연,
억지로 애쓰지 않고 순리에 따르기, 관계의 평온, 기대와 간섭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기, 빈배의 지혜, 사물을 집착 없이 바라보기, 여유와 행복 인생 후반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육장자의 지혜. 지금 우리에게 장자의 글은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복잡한 세상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사는 법. 그 해답이 장자의 구절 속에 숨어 있습니다. 50에 읽는 장자는 단순히 옛 철학서를 읽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계기를 주는 책이에요. 특히 50 이후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겁니다. 오늘은 50에 읽는 장자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덜어낼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가벼울수록 자유와 행복에 가까워진다.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면 장자의 한 구절을 곱씹어 보세요. 생각보다 큰 힘을 얻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글로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에 울림을 주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